오늘은 명제 증명에 대해서 하는데 잠깐 보자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명제의 참거짓이야. 물론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데 있어서는 P에 대한 진리집합,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봤었을 때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서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인 거죠. 그런데 진리집합을 나타내기가 참 애매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는 거짓인 건 어떻게 찾아냈냐면 발레라는 것을 찾아냈었어. 기억나? 그래서 발레라는 것을 단 하나만이라도 찾아내면 그 명제는 그냥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건 뭐냐면 아니 발레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근데 이게 참이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발레를 못 찾고 있는 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발레를 못 찾고 있는 거라면 거짓인 명제를 참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참인 명제는 정말 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증명인 거야. 그래서 참인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명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용어도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정의는 약속이야. 왜 그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그거야. 그냥 맞는 거. 증명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있죠? 그 성질을 활용해서 참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부를 거고 그 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 명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명제를 우리는 정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해왔어.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등분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왜? 라고 물어볼 수도 없다고. 이거 그냥 약속인 거야. 이등분 삼각형은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근데 이등분 삼각형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이건 왜? 라고 물을 수 있다고. 왜냐면 얘는 정의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썼지? 잠깐만 볼까 이렇게? 얘가 어떤 이렇게 이등분 삼각형이 있어.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은 거였어. 그런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제가 이렇게 찍어봤다고. 그래서 여기를 A, B, C, D라고 잡게 되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서로 합동이죠. 두 변과 공통변 AD까지.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인 점각까지. 합동이다 보니까 너랑 너랑 같겠네?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 낸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참이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증명합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교과과정 내에서 배워야 되는 애들은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봐봐.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라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A 곱하기 B가 짝수라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참인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얘는 만족시키는데 얘를 만족시키자는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발레를 못 찾으니까 참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야 네가 참이라면 만약에 네가 참이라면 너의 대우도 참이 아니겠니? 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의 대우를 보자는 거죠. 대우. 얘가 P이면 Q이다죠. Q의 결론은 A 그리고 B 모두 짝수가 아니라면 그럼 뭐야 결국에? 홀수이면 A 곱하기 B가 짝수가 아니다. 뭐다? 홀수이다. 이거에 대한 OX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A도 홀수고 B도 홀수라고? 그럼 A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고 B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그렇다면 두 개를 만약에 곱한다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하면 4mn 더하기 2m 더하기 2n 더하기 1 2로 묶어내시면 2mn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1. 아, a 곱하기 b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거 보니까 a, b가 홀수이고 맞네. 따라서 명제가 3이니까 이 명제가 3이니까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반대쪽도 대우가 되겠죠. 이 대우 명제도 3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런 것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들은 이건 직접적으로 증명한 직접 증명법이죠. 말 그대로 A가 A 홀수 B 홀수? 그럼 2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는 얘기네? 곱했더니 홀수 맞네? 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직접 증명법.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간접 증명법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있어. 간접 증명법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귀류법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됐겠죠. 야, 우리 학원에서 저쪽 이마트로 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뭐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광문고 쪽 광문고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자꾸만 아이파크 정문을 통해서 지나가서 저쪽 개나리 아파트가 아니라 아무튼 저쪽 아이파크 쪽을 지나가서 그쪽 샛길로 가야 된다고 계속 우기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 좋아. 내가 네 말대로 한번 가보긴 가보는데 갔더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다면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알겠지? 서로 양쪽의 시간을 재서 빨리 가는 쪽을 누가 먼저 갔냐 한번 해보자. 여기 딱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한 다음에 그 말이 모순되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을 간접 증명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죠.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야. 사실 맞긴 맞죠. 근데 가정해 보는 거야. 누군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야. 루트 3은 유리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고집불통. 좋았어. 당신 말대로 그럼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루트 3이 뭔데? 분수지? 근데 약분 안 했으면 혼났던 거 기억나? 따라서 A하고 B는 서로 소인 정수야. 더 이상 약분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A 값은 0이 되면 안 되고. 괜찮아? 이렇게 가정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B는 루트 3A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B 제곱은 3A 제곱이 됐을 거고 따라서 B 제곱은 3의 배수고 정수인 제곱을 3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B도 뭐가 된 거야? 3의 배수가 된 거죠. 이해돼? B 제곱이 3의 배수. 왜냐면 정수니까. B가 정수인데 제곱했더니 3의 배수야. 그렇다면 B도 당연히 3의 배수가 됐겠죠. 그렇다면 B를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K. K는 정수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럼 B가 3K니까 다시 B제곱은 3A 제곱에 위의 식에 대입해 보면 9K 제곱은 3A 제곱이 되는 거죠. 맞니?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A 제곱은 3K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3K 제곱이니까 3의 배수인 거죠. 그러므로 A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헌데 A도
B 모두 3의 배수가 돼버리면 위에서 적었던 A와 B가 서로 소인 가정에 모순되죠. 따라서 위에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따라서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할 수 없다. 유리수가 아니라면 결국에 뭐야? 무리수였겠죠.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교법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도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가 당장 시험 보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확인 체크 99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셔도 좋고, 또는 해설 같은 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해설 부분 있죠? 해설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꼭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이번엔 절대부등식이야. 방금 우리가 했었던 그 과정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낸 거야. 항상 참이된다라는 그런 부등식들을. 그래서 보도록 하죠. 그냥 눈을 쭉 보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는 0보다 큽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A제곱, 실수에 대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거는 정의였으니까.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이해되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도 B도 0이다. 그렇죠. 왜냐면 A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 또는 양수, B제곱도 0 또는 양수인데 더하면 0이 됐대. 그럼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치? 물론 얘도 기루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A나 B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라면 A제곱이나 B제곱도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절대값 벗기는 방법들 기억나시죠? 절대값 A제곱이나 절대값 A에 대한 제곱이나 A제곱이나 모두 똑같다. 그치? 우리 했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 절대값 A, B는 둘이 쪼개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을까요? 아니죠. 어떤 예가 있어? 2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애들. 그치? 따라서 얘는 같지는 않아. 그치? 근데 얘가 더 크겠지. 물론 같을 때도 있고. 이해되니? 같을 때는 언제야?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같아.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우겠죠.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성립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A와 B는 부호가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얘도 양수냐? 그럼 제곱하거나 루트를 취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야, 넌 항상 0보다 크냐? x제곱 더하기 x의 절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럼 4분의 3으로 쪼갤 거고,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리고 얘도 0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은요. 어떻게 되겠어? a제곱 플러스 ab에 더하기 4분의 1 b제곱 4분의 3 b제곱 쪼개고 나면 a 플러스 2분의 1 b에 대한 제곱에 4분의 3 b의 제곱이 되면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얘에 대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는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 다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 여기는 완전 제곱식들.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됐었지? 이거 2분의 1로 묶어내면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에 대한 제곱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C랑 모두 같을 때 성립합니다. 괜찮아? 괜찮니?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 네. 다음을 증명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놈을 빼보는 거야. 알겠지? 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4ab니까 두 놈을 뺀 결과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맞아? 따라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두 놈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게 크거나 또는 양쪽 두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2번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빼봐야 되겠네. 그래서 빼려고 봤더니 절대값을 덧셈 뺐으면 어떻게 동요항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너 양수잖아. 너도 양수네? 양수는 제곱을 해도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도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뀌더라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제곱을 해서 빼볼 거예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 대한 제곱과 절대값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을 빼볼 거라고.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값 a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2개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절대값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얘도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인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벗겨지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식 정리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2에 절대값 ab가 됐을 거고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겠죠. 그래서 소거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스몰 ab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두 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다면 앞에 게 크거나 같겠네. 맞니? 따라서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없는 이 형태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정 숫자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그냥 크다 성립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증명이죠. 이해될까요? 나머지 것들 다 해주시고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봐봐. 두 수를 더했을 때 2로 나누는 것을 가운데 있는 숫자 산술평균인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 1, 2, 3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운데 값. 그죠? 우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
2번 이런 경우도 해줄까요? 1, 2, 4, 8, 10 이런 규칙도 있죠. 그럼 이거 가운데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얘가 되죠. 진짠가?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얘가 되나? 아, 일정 숫자만큼 더해지는 것들은 그때 가운데 값을 더할 때, 가운데 값을 구할 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데 특정 값들이 곱해지면서 배열되는 이러한 숫자의 배열 속에서는 양쪽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가운데 값이 나오는구나. 이해돼? 사람 16은 안 나오는데. 네?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A와 X하고 B가 있어. 그렇다면 야 X 너는 2분의 A 플러스 B고 만약에 지금처럼 되고 있는데 A와 Y와 B가 있어. 그렇다면 이 Y 값은 뭐가 되는 거라고? A 곱하기 B의 루트를 취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산술평균, 아래 것은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루트 AB.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야, 너도 평균이고 나도 평균인데? 야, 우리 한번 자웅을 겨뤄봅시다. 누가 더 센지 해보자. 그래서 두 놈을 어떻게 할 거라고? 뺄라 그랬다고. 근데 지금 빼죠, 안 빼죠? 안 빼죠. 누구 때문에? 루트 때문에. 그럼 루트를 없애려면 너도 양수. 아, 너 양수라는 단서가 필요하겠구나. 아이고, 여기 A, B야. 너도 X, Y로 해야지. X, Y. 그렇다면 얘가 지금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가정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야,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대소관계를 따지려면 X랑 Y는 기본적으로 양수라고 하자. 그래야지 양쪽을 제곱한 값의 대소관계도 변하지가 않았겠죠. 이해돼? 따라서 얼마니? 4분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맞니? 그렇다면 얘는 4분의 4xy니까 4분의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에서 마이너스 4xy죠? 그럼 2xy 마이너스 4xy니까 동량 정리하고 나면 요렇게. 그렇다면 얘는 4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봐봐. 두 놈을 뺐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양수죠. 그러면 산술평균이 큰 거야? 기하평균이 큰 거야? 산술평균이 큰 거야. 따라서 두 놈은 얘가 큰 거야. 같을 수도 있나? 같을 수도 있어. 얘가 0 될 수도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0 되려면 언제야? x랑 y가 같을 때. 이해되니? 따라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2분의 x 플러스 y가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아. 단 x, y는 양수여야 하며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보통 2분의 x 플러스 아유 귀찮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통 2를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암기하고 다니죠. x 플러스 y가 2루트 xy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갈게요. 보자. 그렇다면 이 산술, 기하평균 공식은 도대체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x랑 y가 양수여야 돼. 그리고 곱이 일정할 때 어떤 특정 값이 되는 거야. 어떤 얼마다 이런 표현이 있겠지.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는 거지. 이렇게 양수지?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x 플러스 2y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로 보통 외운다고. 귀찮아서. 알겠지?
그런데 x 플러스 2y가 2 곱하기에 루트에 2xy잖아요. 그치? 근데 xy가 얼마래? 8로 일정하대. 그럼 2, 8에 16이잖아. 16은 얼마야? 4. 따라서 2 곱하기 4 얼마? 8. 그렇다면 x 플러스 2y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 우리 이걸 뭐라고 해석해?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8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럼 그때 x가 y값은 얼마인데요? x 플러스 2y가 최소값이 된 거니까 두 놈은 같을 때 등호를 인정한다 했었지. 이해되니? 따라서 x값 얼마? 4. y값은 얼마? 2. 이해할 수 있겠어? 얘가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4, 얘가 4. 그래서 x는 4, y는 2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괜찮아?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합이 일정해. 합이 어떤 특정 값으로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2x 플러스 3y가 12야? 그럼 2x 플러스 3y는 2 루트에 2x 곱하기 3y인데 그럼 얘가 12가 됐을 거고 2 루트에 y에 6xy잖아. 맞니? 약분하고 나면 얘는 6 남았을 거고 제곱하면 36에 6xy가 됐을 거라고. 그럼 6으로 나눠주고 나면 6에 xy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쵸? 맞니? 그럼 우리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y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 사용한다.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를 볼 거야.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먼저 볼까? 여기서부터 먼저 잠깐 봅시다. 봐봐. A가 양수, B가 양수인데 A 플러스 B분의 1, B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 아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전개부터 한번 해보자. AB 더하기 약분돼서 4. 이해되니? 1 약분돼서 AB분의 4. 괜찮아? 그렇다면 얘는 AB 플러스 AB분의 4 플러스 5인데 최소값을 구하려잖아. 그럼 5는 이미 크기가 결정되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최소를 가지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 문제처럼 그쵸?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얼마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 에라 모르겠다 씨. 해보자. AB 플러스 AB분의 4는 2 루트에 AB 곱하기 AB분의 4잖아. 뭐가 돼? 약분이 되네. 역수 형태다 보니까 그치?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4 얼마? 4.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야? 4. 따라서 전체 최소값은 9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처럼 곱의 형태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곱이 어떤 특정 값으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역수 형태일 때가 있어. 정확하게 역수가 아니더라도 역수 형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태를 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루트의 xy를 할 때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돼? 약분돼야 된다고. 약분돼서 어떤 특정 값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녹색 부분이죠. 필기합시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역수 형태다! 얘가 A 역할, B 역할 하겠지? 2 루트에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문제가 생겼어. 뭐가 안 돼? 약분이 안 되네. 이 약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x 마이너스 1로 바뀌든가
아니요, 요 x-1이 x로 바뀌든가 해야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이, 뭐야, 씨. 어느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x-1은 내가 뭔지 것이를 해도 분모를 x로 만들 수는 없어. 그렇다면 4x는 x-1을 만들 수 있어? 있지. 그치, 마이너스 4를 붙여준 거니까, 그치? 뒤쪽에 플러스 4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얘의 최소값과 같은 것이고. 이해돼? 따라서 4는 고정돼 있어. 너의 최소값은 2 루트에 4의 x-1 곱하기 x-1분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약분되고 나면 뭐가 돼? 루트 4. 2니까 4가 되겠죠. 너의 최소값은 4. 거기서 4까지 더하니까 얼마? 8. 이 조건 왜 있는 것 같아? x가 1보다 그쵸. x-0보다 크다. 산소기압 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야. 꼭 기억해놔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봐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야. 그냥 암기야. 제곱의 합의 곱은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진짠가? 전개해 보는 거야.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에서 얘를 뺄 거죠. 맞아. 마이너스에 a제곱 x제곱에 플러스 2ab xy에 플러스 b제곱 y제곱 뺀 거야. 이놈과 이놈 한번 빼본 거야. 정말 누가 큰지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새끼 소거돼서 없어지죠. b제곱 y제곱도 소거돼서 없어져. 결국에는 이 뺀 식은 ay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새끼도 요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 ay의 b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도 bx에 대한 제곱. 그럼 뭐가 된 거야? ay 플러스 bx의 제곱이 된 거죠. 맞니? 미안해. 마이너스야. 미안해. 마이너스야.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둘 중에 누가 크다? 앞에 게 크다. 양수라는 성질이 지금 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따라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라는 단서가 필요가 없어. 대신 등호는 언제 사용되지? ay랑 bx가 같을 때. 아, 잘 안 외워지는데?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나누자고. 양쪽을 똑같이 ab로 나눠보는 거야. 양쪽을 ab로 이렇게 나눠봤어. 찍찍 찍찍. 그렇다면 a분의 x가 b분의 y가 될 때 성립하는 거죠. a분의 x가 b분의 y가 될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봐봐. 여기다 적어볼까요? 혹시 순간암기 불러봐. 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거나 같다. 누구의 제곱? ax 플러스 by 제곱. 실수여야 되고, 그리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고. 아무튼 봐봐. 형태를 보면 제곱의 합이 있고 1창의 제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위에 눈치껏 봐봐. 눈치껏. 아, 요 새끼 여기 들어가는구나. 1차 여기 들어가겠구나. 따라서 4x 플러스 3y의 제곱이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xy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있을 것이고 A값 B값 역할하는 게 지금 누구야?
얼마야? 4제곱과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일까? 컵시 슈바르트 분해식 사용하려면 16이랑 1이요. 얘는 4제곱과 1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 지금 이쪽이 9y제곱인 거 보면 얘가 지금 9y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3y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3y의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그 다음 넣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라고? 4. 4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얼마인데? 16, 9, 25잖아. 맞니? 따라서 4x 플러스 3y에 대한 제곱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100이 뭔데? 10의 제곱이잖아. 그쵸? 뭐 2차 부등식 기억 안 나시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 짐작해 보건데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 요렇게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최대값은 10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시원아 혹시 슈바르트 부등식 불러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만 등호는 언제 성립해? 그 같을 때요. AX랑 플러스 a분의 x랑 b분의 y. 그죠? 빠른 알파벳, 느린 알파벳. 그죠? 계산해 봅시다. 3x 플러스 4y! 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느낌 들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3제곱, 4제곱. 그러면 3x 플러스 4y가 5가 들어갈 테니까 이제 단순한 1차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하나의 별값이라고 생각해 본다. 괜찮을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제가 해드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영재 부분이 많이 이제 완성이 된 부분인데 저랑은 지금 산술기계랑 코시 슈바르트를 굉장히 좀 짧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자 RPM이나 교재를 통해서 꼭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이 부분 올려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